매일 아침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속상하셨죠? 두피가 자꾸 가려워서 힘드셨나요? 좋은 샴푸를 써봐도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힘없는 모발과 예민한 두피 문제, 아주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것으로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쌀뜨물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용도 들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딱 2주 동안만 꾸준히 해보세요. 연세가 이르니 넘으신 어르신들도 경험하셨어요. 모발은 건강하고 부드러워지고 두피는 예전처럼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믿음이 잘 가지 않으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는 그동안 화려한 광고와 포장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기도 한답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광고나 비싼 제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샴푸가 없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사용해온 전통 두피 관리법이에요. 음악. 바로 그 비결 덕분에 옛 어르신들은 평생토록 풍성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자랑하셨답니다. 오늘 그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주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작은 습관으로 나를 아껴주는 시간이죠. 자, 잠시 옛날을 생각해 볼까요? 내 머릿결이 참 건강하고 예뻤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으셨죠? 머리숱도 풍성하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두피도 기름지거나 가렵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절 말이에요. 손으로 머리를 빗어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던 그때가 그리우시죠? 제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김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많이 지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빗질조차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지난 2년 동안 샴푸를 10가지도 넘게 써봤지만 머리는 계속 빠지고 두피는 항상 화끈거렸다고 해요. 좋다는 방법은 모두 시도하고 수백만 원을 쓰셨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 많이 속상해 하셨죠.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체념까지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시고는 음악, 발효 쌀뜨물을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확연히 줄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깨끗해졌답니다. 두피도 시원해지고 더 이상 가렵지 않게 되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머리를 만질 때 다시 자신감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는 점이에요. 제가 특별한 마법을 쓴 게 아니랍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환경만 갖춰진다면요. 발효 쌀뜨물은 바로 그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열쇠예요. 순하고 만들기도 쉬워서 두피에 자극 없이 편안함을 선물하죠. 화학 성분으로 가득한 제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아직도 조금 의심스러우신가요? 괜찮아요. 곧 직접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우리 선조들 그리고 조선시대의 귀한 분들까지 왜 쌀뜨물을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사용했는지 음악, 마치 귀한 약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 이유를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드릴게요.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 알맞게 발효시키는 시간,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법까지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사실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는 마음이죠. 고가의 제품 없이도 건강한 머릿결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하루를 열고 싶다면요. 우리 몸에게 좋은 변화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음악?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시작해 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약속이죠.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이 짧은 순간의 관심이 앞으로의 오랜 시간을 건강으로 채워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쌀뜨물이 모발이 약해지고 가려운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까요? 특별한 약도 아닌데요. 화학 성분 없이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 해답은 발효라는 과정에 숨어 있답니다. 쌀뜨물을 따뜻하게 보관하면 이로운 미생물들이 쌀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아주 좋은 성분들을 만들어내죠. 두피를 편안하게 해주는 유기산과 모근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이 손상된 모발에 좋다고 칭찬하는 피테라 성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한 방법이에요. 2013년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발효된 쌀뜨물이 두피를 건강하게 가꿔준대요. 단 이 주만으로도 모근이 최대 15%까지 강해질 수 있다고 음악해요. 꾸준히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이 특별한 쌀뜨물 만드는 법이 궁금해요 하고 생각하셨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음악. 이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깨끗한 쌀을 준비해 주세요. 영양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조금 덜 깎아낸 우리 쌀이면 더욱 좋답니다. 음악. 쌀 2컵 정도를 넉넉한 그릇에 담아주세요. 물을 부어 먼지만 가볍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헹군 뒤 첨물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깨끗한 물 4컵을 새로 붓고 손으로 조물조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그래야 쌀에 담긴 좋은 영양분들이 물에 스며 나온답니다. 물 색깔이 우유처럼 뽀얘지기 시작하면 이 뽀얀 물만 깨끗한 유리병에 살며시 따라주세요. 뚜껑을 완전히 닫으시면 안 돼요. 숨을 쉴 수 있도록 얇은 천으로 입구를 덮어주는 게 좋아요. 병은 주방의 밥솥 주변이나 음악. 냉장고 옆같이 온기가 있는 곳에 두시면 돼요. 꼬박 이틀, 즉 48시간 정도 두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아요. 사흘, 즉 72시간이 넘어가면 원치 않는 균이 자랄 수 있어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딱 48시간이 지나면요. 물에서 기분 좋은 새콤한 향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요구르트처럼요. 그러면 발효가 잘 되었다는 기쁜 신호랍니다. 그때 뚜껑을 잘 닫아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된 쌀뜨물은 약 일주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새콤한 향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생강 작은 한 쪽이나 페퍼민트 혹은 녹차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더해주시면 좋아요. 향기도 좋아지고 두피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더 커진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네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정말 쉽답니다. 먼저 순한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만 살짝 제거해주세요. 준비한 발효 쌀뜨물을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영양분이 뿌리까지 잘 전달될 거예요. 이제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싸주세요. 15분에서 20분가량 그대로 두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시원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처음 2-3주 동안은 꾸준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가려움도 점차 가라앉을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비싼 광고 제품 없이 스스로 머릿결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머리가 길어지는 기적을 약속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몸에 부담 없는 안전한 방법으로요. 저는 이 방법을 굳게 믿습니다. 나이가 50대, 60대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 여사님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분의 나이가 젊어진 것은 아니지만 머릿결만큼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랍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예전엔 무심코 버렸던 쌀뜨물이 풍성한 머릿결을 되찾아 줄 수 있어요. 살아 숨쉬는 영양분으로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천연 영양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이 발효 쌀뜨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쌀뜨물을 밥 짓고 남는 물 정도로만 생각하시곤 하죠. 우리 역시 오랫동안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실 거예요. 쌀뜨물을 잘 발효시키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두피와 피부에 생기를 주는 귀한 영양분이 된답니다. 몸에 해로운 걱정 없이 가장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과 피부도 심장처럼 아껴줘야 할 소중한 몸의 일부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애쓰셨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살펴 줄 시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집에서 발효 쌀뜨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세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머리카락부터 관리해 볼까요? 늘 하시던 대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하지만 바싹 말리지는 말아주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촉촉함이 남아있게 해주세요. 이 상태가 두피도 편안하고 모공도 열려 있어서 영양을 듬뿍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이랍니다. 36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잘 발효된 쌀뜨물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두피 전체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손톱이 닿지 않게 손가락 끝부분으로 살살 마사지 해주세요. 두피가 다치지 않게 동그라미를 그리듯이요. 약 5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영양분이 잘 흡수될 거예요.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답니다. 두피를 부드럽게 주무르면 피가 잘 돌아서 머리카락 뿌리가 건강해져요. 마사지가 끝나면 따스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시간이 없으시면 10분 정도도 좋아요. 다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샴푸를 또 사용하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2-3번만 정성껏 해주시면 좋은 변화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줄고 두피가 가렵던 것도 나아질 거예요. 새로 자라는 머리는 더 윤기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이걸 해보신 분들은 두피가 상쾌해지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좋은 점이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발효된 쌀뜨물은 우리 피부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얼굴 피부에 사용하면 참 좋거든요. 화장솜을 쌀뜨물에 충분히 적셔서 세안한 얼굴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시간 동안에는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쌀뜨물이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비타민 B군이나 여러 미네랄처럼 피부에 이로운 영양분들이 스며들기 시작할 거예요. 피부결을 곱게 하고 안색을 밝혀줘요. 노화의 속도도 조금 늦춰주고요. 시간이 다 되면 차가운 물로 가볍게 씻어내주세요. 비누 세안 후처럼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을 거예요. 놀랄 만큼 피부가 보드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에도 신경 써주세요. 목과 손은 피부가 얇아서 나이가 쉽게 드러나는 부위잖아요. 주름이 생기기 쉬운 손등에 발라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값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건조함도 덜해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간단한 방법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꼭 비싼 화장품을 써야만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쌀뜨물처럼 주변에 평범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시작하신다면 최소한 2주 동안은 꾸준히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머리카락과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냥 쌀뜨물인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 그 해답은 쌀뜨물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있어요. 특히 발효시킨 쌀뜨물은 영양이 정말 가득해서요. 유명 화장품 회사들도 이걸 연구해서 비슷한 걸 만들 정도예요. 첫 번째 이유는 비타민 B군 덕분이죠. 이 비타민은 머리카락 뿌리를 건강하게 하고 흰머리가 나는 걸 늦춰주며 머리가 끊어지는 것도 막아준답니다. 또 두피를 편안하게 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성분인데요. 우리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 모발에 채워지면 머리카락이 다시 건강해져요. 그리고 더 힘차고 풍성하게 자라날 힘을 얻게 된답니다. 여기서 가장 신기한 성분은 바로 피테라예요. 오래전 한 양조장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죠.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손은 항상 효모를 만졌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손이 아기처럼 곱고 부드러웠다고 해요. 피테라는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가꿔줄 뿐만 아니라 살짝 거칠어진 피부가 편안해지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마그네슘과 셀레늄도 정말 중요해요. 모낭에 영양을 듬뿍 주거든요. 이 미네랄들이 혈관을 편안하게 해서 두피에 피와 산소를 더 많이 보내줘요. 덕분에 머리카락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발효 쌀뜨물이 특별한 건 이런 성분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연 발효라는 과정에 그 비밀이 있답니다. 쌀뜨물을 그대로 두면 좋은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요. 바로 이 락트산이 두피의 pH 밸런스를 이상적으로 맞춰준답니다. 두피가 메마르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두피가 가장 좋아하는 pH는 약 4.5에서 5.5 사이랍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두피가 가렵거나 비듬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발효 쌀뜨물 속 착한 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두피의 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줘요. 이 점은 요즘 나오는 샴푸들이 아쉽게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강한 샴푸로 두피에 좋은 균들마저 씻어내면 두피에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연에서 온 프로바이오틱스로 이 균형을 바로잡아주면 두피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일반 쌀뜨물은 익히지 않은 생쌀과 같아요.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우리 몸이 바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죠. 반면 발효 쌀뜨물은 피부를 위한 맛있는 요거트와 같답니다. 흡수도 빠르고 영양도 가득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멀리서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효과가 불분명한 비싼 제품에 기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머리카락과 피부를 위한 해답이 바로 가까운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자연의 힘으로 머리카락은 풍성해지고 두피의 가려움이나 비듬 같은 고민을 덜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비싼 제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작지만 중요한 점을 놓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과학의 원리는 간단하든 복잡하든 올바른 순서를 따를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선물해 줍니다. 발효 쌀뜨물도 마찬가지랍니다. 한번 사용으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 같은 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근차근 순서를 지키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작은 실수들을 피해 간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저도 쌀뜨물 써봤는데 별 효과를 못 느꼈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빠지고 두피는 그대로 가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쌀뜨물을 얼마 동안 두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룻밤 재워두고 며칠씩 두는 분도 계셨어요. 밥 짓고 바로 쓰시는 분도 있었고요. 바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발효되지 않은 쌀뜨물을 그냥 쓰는 것이랍니다. 물론 막 받아낸 쌀뜨물에도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분이 조금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아주 적어서 모낭 깊숙이 전달되거나 두피 환경을 바꾸기에는 힘이 부족하죠. 신선한 쌀뜨물로 머리를 헹구는 건 깨끗한 물로 세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청결해지긴 하지만 두피가 건강해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좋은 효과는 제대로 발효시켜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발효가 되면 유익한 균들이 쌀의 전분을 먹고 유기산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두피의 pH 균형을 건강하게 맞춰준답니다.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 B군도 더 풍부해지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건 바로 쌀뜨물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오래 둘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보통 이틀, 즉 48시간이 지나면 보관 환경에 따라 해로운 균이 자라날 수 있어요. 냄새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분 좋은 새콤한 향이 아니라 밥이 쉰 것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걸 머리에 바르면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겠죠. 피부가 예민하다면 자극이나 붉은 반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가벼운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쌀뜨물 속 착한 균들은 36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가장 많아진대요. 그 후엔 오히려 나쁜 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바로 이때부터 냄새가 변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용 시간은요. 시원한 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킨 바로 그때랍니다. 사용 후 남은 것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낡은 플라스틱 병이나 깨끗하게 씻지 않은 유리병, 위생적이지 않은 심지어 씻지 않은 손으로 만드시는 경우에요. 발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활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손이나 도구에 있던 나쁜 균이 섞여 들어간다면 그 균들이 쌀뜨물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답니다. 쌀뜨물 표면에 이상한 막이 생기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고 끈적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염되었다는 신호랍니다. 이런 것을 소중한 두피에 계속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생략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피부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잘 맞는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발효액의 순한 산성 성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처럼 부드러운 피부에 조금 발라보세요. 그리고 약 24시간 동안 붉어지거나 가려운지 지켜봐 주세요.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비싼 화장품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 아주 중요한 기본 수칙이랍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한두 번 해보시고 실망하며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차근차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 발효 쌀뜨물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사소한 실수만 주의하시면 몇 주 후부터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분명하고 꾸준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소중한 머릿결과 두피 건강을 위해서요.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 집 부엌에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이 정답일 수 있어요. 재료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중요해요. 또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이미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아시는 분이죠. 끈기와 지혜로 사소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건강을 챙길 준비가 되신 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점들만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발효 쌀뜨물이 두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오랫동안 곁에 두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요. 올바른 사용법과 더불어 나이가 들며 모발이 왜 힘을 잃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발효 쌀뜨물이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40을 넘기니 왜 이렇게 모발에 힘이 없을까 하고요. 단순히 세월 때문인 걸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일부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랍니다. 40이 지나면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와요. 여성분들은 완경기를, 남성분들은 노화를 겪으며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레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모낭까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워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모근에 가는 영양도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 모발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며 쉽게 힘을 잃고 끊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낭의 활동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 20살, 30살 때처럼 왕성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머리카락을 힘차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오랫동안 사용한 기계를 돌보지 않으면 멈추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몸 안의 변화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외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요즘 사용하는 샴푸는 세정력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사용하면 두피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고 보호막이 약해질 수 있어요. 부족한 영양 스트레스, 잠 못 이루는 밤들도 매일 조용히 우리 모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바로 당뇨, 혈압, 관절염 등으로 드시는 약들이에요. 이러한 약들이 우리 머리카락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머리카락이 힘을 잃는 것이 샴푸가 아니라 복용하는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건강한 머릿결을 원하신다면 그 시작점부터 돌봐야 해요. 바로 우리의 두피와 모낭이랍니다. 발효 쌀뜨물은 그 역할을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정말로 좋은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에 거주하시는 64살 이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한 달간 발효 쌀뜨물을 정성껏 사용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빗질만 하면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지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두피까지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려움이 없어졌어요. 인천에 사시는 초회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소중한 경험담이에요. 처음엔 민간요법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권유로 시작했죠. 놀랍게도 2주 만에 두피에 번들거림이 없어졌답니다. 정말 산뜻뜻하고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울대학교 피부과 전문의이신 한미정 박사님께서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발효된 쌀의 영양분이 두피의 보호장벽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을 닮은 모발관리법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많은 분들의 실제 경험이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두피가 약해 힘드셨던 분들이 발효 쌀뜨물로 희망을 찾으셨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무언가 느끼셨을 거예요. 이 방법은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가 이어진답니다. 발효 쌀뜨물은 잠시 머릿결을 좋게 하거나 가려움을 덜어주는 것 그 이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 즉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두피의 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균들이 활발해지면 모발 한 가닥 한 가닥이 더 힘있고 굵어지고요. 모근도 단단해질 거예요.
이렇게 속부터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탈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눈에 띄게 줄이는 열쇠랍니다.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생기 있고 탄력과 윤기가 가득한 건강한 모습일 거예요. 값비싼 샴푸들 대부분이 해내지 못하는 일이죠. 보통의 제품들은 겉모습만 가꾸어 주지만 발효 쌀뜨물은 모발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거든요. 모발에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얼굴이나 손에 써보신 분들은 피부가 한결 나아졌다고 해요. 피부 톤이 밝아지고 촉촉해지면서 건조한 느낌도 없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 좋은 변화는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기산과 비타민 B 덕분이에요. 이 성분들이 순하게 피부를 보습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도록 도와준답니다. 모든 연령대에게 좋지만 특히 회복이 예전 같지 않은 50대 이상 분들께 더욱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요. 이 나이에는 복잡하고 비싼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간단하고 자연 친화적인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 돼요. 물론 이 방법 한 가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꾸준히 하신다면 발효 쌀뜨물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새로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건강하게 날마다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좋은 습관에 정성을 꾸준히 더하면 우리 몸은 그 마음에 자연스레 응답해 줄 거예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되짚어 보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모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는 여정이었어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죠. 일상은 똑같았는데 머리카락이 부쩍 빠지고 두피가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숱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모발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죠. 나이의 변화, 좋지 않은 습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성분을 잘 모르고 쓴 제품들이 원인이었어요. 제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등이었던 셈이죠. 놀랍게도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늘 버리던 쌀뜨물이었죠. 평범한 쌀뜨물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발효시킨 특별한 쌀뜨물이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쌀뜨물에는 좋은균과 유기산 그리고 비타민 B가 가득 들어있어요. 영양의 보고죠. 이 성분들이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돕고 음악 모근을 튼튼하게 해서 가려움과 머리 빠짐을 줄여줘요. 중국 황로 마을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머릿결, 그 비결도 바로 이 발효 쌀뜨물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이 방법을 지켜온 데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겠죠. 옛날 일본의 게이샤들도 이 물로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꿨다고 해요. 요즘 과학자들도 발효된 물 속 미생물이 두피에 이롭다는 걸 확인했고요.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영상에는 어떤 쌀을 고를지부터 음악 발효 시간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팁까지 제대로 된 발효 쌀뜨물 만드는 모든 것을 담았어요. 더불어 이 소중한 물을 쓸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도 함께 짚어보았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실 시간이에요. 스스로에게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세요. 머릿결이 다시 건강해지고 매일 아침이 좀 더 활기차질 기회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딱 이 주일만 꾸준히 발효 쌀뜨물을 써보는 거예요.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내 몸을 내가 소중히 돌본다는 마음으로요. 좋은 변화를 느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말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건강한 머릿결 꼭 복잡하고 비싼 방법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저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머릿결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 같은 거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걱정이나 희망 건강한 머릿결을 향한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이 좋은 방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속상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혹은 친한 친구가 두피가 가렵거나 비듬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그분들께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잠시만요. 우리 함께 소중한 다짐 하나 해볼까요? 댓글로 짧은 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딱 한 줄의 글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제부터 내 머릿결은 내가 지킨다. 2주 동안 쌀뜨물 써보기 같은 다짐이요. 제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랍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마음에 드셨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다짐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내 몸을 더 아껴주고 보살피겠다는 마음가짐 같은 거죠.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 몸이 세월의 흐름에 지치지 않게 도울 수는 있답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머리카락을 보며 속상해하기보다는 음악 마음 아파하거나 나이 때문이라며 체념하기보다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음악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몸과 마음의 자신감을 채우고 소중한 이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생활 속 지혜들을 꾸준히 가지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음악?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전문적인 의학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혹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새로운 시도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가꾸려는 그 예쁜 마음처럼 머리카락도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